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부장님, 왜 갑자기 제가 발령난 거예요? 예? 그것도 제일 열악한 강원집으로. 부장님 저 작년에 성과 엄청 나잖아요. 저 200%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김전무님이 세력 다툼에서 이전무한테 밀렸잖아. 야, 우리 같은 김전무 라인은 최다자천이야. 라인? 난 그저 잘 챙겨주길래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잖아. 진짜. 안녕하세요. IGM 최자영입니다.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잘못 써서 한직으로 좌천된 시나리오 속 박 과장의 상황. 어쩐지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른바 파벌 싸움과 줄서기 등으로 대표되는 사내 정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실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6.2%가 우리 회사에도 사내 정치가 있다고 답했고요. 게다가 이 중 80%는 사내 정치로 인해 업무 몰입도 및 성과가 떨어졌고 승진에서 밀려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도대체 이런 사내 정치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도 하고 또 때론 경쟁도 하는 게 당연하니 기업 내 정치가 존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객관적인 성과를 보기보다는 같은 학교 출신 혹은 같은 지역 출신의 부하 직원에게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리더의 밑에 있는 직원들 중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하게 되겠죠. 또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동양 사람, 동창들을 찾아다니며 잘 보이려고 힘을 쓰겠죠. 결국 잘못된 사내 정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바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개 사내 정치는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리더급 직원이 조직 내 영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세력을 만들고 파벌을 조장하면서 발생하죠. 그러니 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사내 정치를 없앨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임원들의 승진 및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글로벌 종합제약기업 존슨앤존슨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도덕성, 정직, 신뢰, 청렴성 등이고 일명 크레도라 불리는 이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정해두고 있죠. 그리고 이를 임원 승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인 행동을 유지하는가, 개인적인 이익을 내세우지는 않는가,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가와 같이 크레도를 기반으로 한 10가지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정해둔 거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임원에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나가 아닌 어떻게 해야 이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더욱 고민했고 도덕적이고 청렴하게 행동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됐죠. 아무리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평가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업 현대카드캐피털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2005년부터 매년 한 번씩 사장을 포함해 임원, 부서장, 선임팀장까지 참석하는 경영전략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 부서의 성과나 승진 및 발령 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는데요.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의 A 과장이 승진 대상자라면 이를 마케팅 부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리더가 A 과장의 평소 행동이 어떤지, 사내 평판은 어떤지 등과 같이 논의하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는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 나온 모든 내용은 가감없이 참석자 모두에게 공유되는데요. 즉,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의견을 적어내게 하고 또한 특정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력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서의 성과급 비중과 직원 개개인의 승진 여부 등을 결정한 결과 승진 및 보상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높아졌고 업무에 더욱 몰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적 문화에서 이런 투명성을 사용하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투명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를 잘 챙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꾸준히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부하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평가 시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동시에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사용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미국의 통신업체 T-모바일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평가 및 보상 담당팀에서 정기적으로 리더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부하 직원들을 평가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승진이나 보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실제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가며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전 경고의 역할을 해서 리더급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팀의 리더들, 부하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혹시 평가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전사에 걸쳐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조직 내 파벌 싸움, 주석이와 같은 사내 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3가지 방법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